리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리젠입니다. 리제너레이션의 약자예요. 화면 재생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제가 원을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확대를 하면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옵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동그란, 그러니까 정원을 그려놓기 시작하면 CAD가 메모리를 엄청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냐면 정다각형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확대를 하면 정다각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를 재생해야 됩니다. 리젠 해가지고 화면 재생을 하게 되면 다시 계산을 해서 내용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걸 리젠이라고 합니다.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오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조그맣게 그려놓고 리젠하고 크게 확대해 놓고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올 겁니다. 이거 리젠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자, 다음 디스트. 디스트는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지금처럼 디스트라든지 에어리아, 컬큘레이터 이런 거는 조회 명령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선의 길이를 몰라요. 디스턴스, 그 다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각도는 12도고 첫 번째 델타 x, 델타 y, 델타 z에 대한 값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measure라고 하는 이 값이 디스턴스 값이에요. 여기 디스턴스 값이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여기 measure는 디스턴스도 있고 반지름도 있고 각도도 있고 면적도 있고 최적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measure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하면 바로 각도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거리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천짜리 사각형입니다. 에어리아를 실행해 보죠. 에어리아, 그리고 보시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 오와 오브젝트, 애드 에어리아,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 즉 첫 번째 구석점, 두 번째 구석점, 세 번째 구석점, 네 번째 구석점, 그리고 엔터. 그러면 면적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면적하고 파라미터 둘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가만히 살펴보죠. 제가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그리고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뒤에 소수점은 없애고요. 자, 이렇게 공 3개마다가 점을 하나씩 찍으시면 됩니다. 자,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단위가 뭘로 나올까요? 지금 계산되어진 것은. 네, 맞습니다.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미터 제곱이죠? 그럼 1미터 제곱은 몇 밀리미터일까요? 써놨습니다, 지금. 100만 밀리미터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사각형을 그릴 때 1000에 1000이라 그랬죠. 1000mm가 1m입니다. 1000mm가 1m예요. 그러니까 1m 곱하기 1m, 즉 이렇게 공 3개를, 그러니까 공 6개네요. 공 6개 싹 지우면 미터 제곱이 됩니다. 계산하기 쉽죠? 근데 뒤에 공 6개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반지름이 1000mm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에어리아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코너가 나오죠? 원에는 코너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쓰는 겁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럼 면적 계산 끝났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원입니다. 원의 둘레예요. 공 3개, 3개. 3.14m 제곱. 3.14m 제곱이고, 그리고 원둘레가 6.2m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미드 포인트에서 원을 하나 그리죠. 얼마가 좋을까요? 자, 400mm.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럼 얘는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끊어졌는데 얘는 도대체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전이라는 명령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리전이라는 명령으로 구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배웠습니다. 조인. 그리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에어리아 명령어로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 끝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그 옆에다가 제가 반지름 50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 있는 얘랑 면적을 같이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어리아 명령을 2번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에어리아 보시면 add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면적 더하기입니다. 누르면 점을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면적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면적 빼기입니다. 면적을 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하나, 둘. 자, 두 군데가 파랗게 바뀌었죠?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 면적과 토탈 에어리아, 전체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토탈 에어리아, 공 3개, 2.03m 제곱으로 나오네요. 한번 해보시죠. 더하기 면적입니다. 이 안쪽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100mm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아이고, 100mm 너무 작네요. 서클 250. 자, 제가 반지름 250mm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 전체에서 얘를 빼고 싶어요. 면적 빼기입니다. 자, 에어리아라는 명령을 들어가면 서브트랙트가 있는데 이거 다이렉트로 실행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걸 실행해버리면 계속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버립니다. 얘는 면적 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dd 에어리아로 일단 전체 면적을 다 구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다 계산해요.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바꾼 다음에 면적을 빼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add 에어리아로 일단 전체 면적을 다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서브트랙트로 면적을 빼면 됩니다. 자,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에서 하나, 둘, 그럼 두 개에 대한 전체 면적 나왔죠? 자, 보시면 여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면적 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 면적을 빼면 분명히 면적 색깔이 바뀌죠? 네, 면적 계산 끝났습니다. 1.84m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 살펴보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거리와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자와 평단입니다.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자와 평단위가 그러니까 쓰지 말고 밀리미터와 미터 제곱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자와 평단위는 나옵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해보죠. 한자는 몇 미터 제곱이죠? 네, 맞습니다. 3.3 미터 제곱이죠. 그러면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네, 1.8 미터 곱하기 1.8 미터입니다.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이고 가로 세로 1.8 곱하기 1.8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한자는 얼마죠? 한자. 우리가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한자, 두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가구를 사러 갔더니 뭐 12자 장, 9자 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한 자가 얼마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조금 컸어요. 애들이 이제 4살, 5살 됐을 때 누구나 다 거쳐가는 물고기 키우기를 했습니다. 유리집에 갔더니 어항을 팔더라고요. 거의 한자 어항, 한자 반 어항, 그러니까 자반 어항, 뭐 두자 어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자는 얼마일까요? 한자는 이렇게 됩니다. 30.3cm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보통 유리, 그 다음에 문이죠. 문, 창문, 가구 이런 건 다 자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보죠. 조금만 더 나가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벽돌을 쌓을 겁니다. 이 벽에 벽돌을 쌓을 거예요. 몇 장 들어갈 것 같아요? 몇 장 들어갈까요? 이 벽에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간단해요. 벽돌 한 장의 면적 나누기, 그러니까 이거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의 면적하면 벽돌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린 적산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철을 구할 거예요. 가로 세로 1m짜리 그리고 이렇게요. 1m 곱하기 1m 곱하기 뭐 18mm. 그러면 얘는 중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거. 여기에 우리는 뭘 곱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비중을 해줘야 돼요. 철의 비중은 7.8. 그러면 비중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철을 판매하는 매장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1kg당 얼마인가요? 철은 kg당 판매하더라고요. 크기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로 판매합니다. 보통 9,000원, 8,000원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비중까지 곱해서 내가 계산을 하면 내가 설계를 하면 전체 면적을 나오죠. 면적 곱하기 두께 곱하기 비중. 그리고 이제 그날 시세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곱하기 kg당 단가. 그러면 해당 철의 단가가 나오겠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거리 같은 것들은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하면 바로 이렇게 단가 계산할 수 있도록 견적서죠. 견적이나 단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계산기 한번 볼까요? CAC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와요. 이거 CAD 계산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키보드의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R을 동시에 누르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실행창이 나옵니다. 이 실행창이 나와요.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CALC 칼큘레이터 하고 엔터 치면 윈도우 계산기가 이렇게 뜹니다. 왼쪽이 윈도우 계산기, 오른쪽이 CAD 계산기. 특이하게 명령어가 똑같더라고요. 칼큘레이터는. 저는 이쪽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거 쓰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전으로 가볼까요? 이 뒤에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3D 명령어입니다. 3D에 대한 명령어예요. 이건 2D 명령어가 아닙니다. 자, 리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전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영역 또는 지역 이렇게 됩니다. 지역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서클을 가지고 갈까요? 서클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낱낱이 다 분해해 놨습니다. 리전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전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열려있는 도형. 열려있는 도형은 리전으로 못 바꿉니다. 두 번째, 선이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꼬여 있죠. 네, 이 꼬여 있는 도형도 리전으로 못 바꿉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픈되어 있는 도형, 그 다음 꼬여 있는 도형. 즉, 이거 계곡선이라고 하죠. 계곡선, 폐곡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곡선은 리전으로 못 바꿉니다. 꼬여 있는 도형도 리전으로 못 바꿉니다. 이거 3D 만들 때 조건이 똑같습니다. 3D 만들 때도 오픈되어 있는, 즉 계곡선은 3D로 못 만듭니다. 그 다음 꼬여 있는 도형도 3D로 못 만듭니다. 이해되셨나요? 리전이 2D가 아닙니다. 2D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벽한 3D도 아닙니다. 그 중간되는 명령어예요. 저는 그냥 2.5D 명령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3D도 아니고 완전한 2D도 아니고 대략 그 중간 어디쯤 되는 명령어인데, 그래서 리전이 3D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3D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오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꼬여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해결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렛. 필렛을 쓰면 해결됐죠. 필렛 쓰면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만약에 리전으로 못 바꾸면 다 필렛을 이용해서 코너점을 다 찍어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리전. 선택했습니다. 엔터. 자, 보시죠. 4개를 찾았답니다. 근데 0개의 루프를 빙글빙글 도는 거죠. 루프는 0개의 루프를 익스트랙트 찾았습니다. 0개래요. 아예 찾질 못한 거죠. 다시 볼까요? 리전. 자, 5개를 찾았습니다. 1개의 영역을 찾았습니다. 1개의 영역을 리젝트, 내보냈습니다. 왜요? 여기 하나 교차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못했답니다. 0개의 리전을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필렛으로 선정리하고 다시 리전을 해보죠. 리전, 동시에 다 선택해보죠. 9개를 찾았습니다. 2개의 루프를 찾았고요. 2개의 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리전. 선택만 쭉 잘하면 돼요.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리전을 만들었다고 뜹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리전으로 전부 다 리전으로 바꿀 겁니다. 리전. 그리고 동시에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는 서클이 아닌 리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8개의 루프를 찾았고 8개의 리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이렇게
3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 어느 거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집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수학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물론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유니온이라는 건 이 2개의 그룹을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인터섹트는 교차입니다. 2개의 그룹에서 교차되는 부분, 즉 이 부분이 교차가 되고 있는 거죠. 서브트랙트는 빼기입니다. 이렇게 2개의 도형에서 반대로 빼는 거죠. 조금 더 커서 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유니온은 합집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합집합이라고 배웠고 얘는 합집합으로 배웠고 얘는 교집합으로 배웠고 얘는 차집합으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이때 얘는 이렇게 썼습니다. A 합집합 B 이렇게 썼습니다. 인터섹트는 교집합입니다. A 그리고 컵 B 이렇게 썼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차집합은 A 빼기 B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론이 어떤가요? 같습니다. 합집합은 A와 B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교집합 어떤가요?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는 그러니까 결과가 같습니다. 근데 차집합은 어때요? 빼기는 어때요? A에서 B 영역을 빼는 거하고 B에서 A 영역을 빼는 거하고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는 동시에 선택합니다. 유니온 그리고 A, B를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이해되시죠? 자, 인터섹트는 마찬가지로 2개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근데 서브트랙트는 다릅니다. 서브트랙트는 A 집합 엔터, B 집합 엔터. 다시 보세요. B 집합 선택했죠? 엔터, A 집합 엔터. 결과물이 달라진 거 맞습니까? 네, 한번 이렇게 쭉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는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일반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시공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면이 실시 설계인데 보통 이 실시 설계 때는 도면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도면 수정을 하면 공정 자체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파생돼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면 수정을 할 때가 피치 못해서 도면 수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비전 마크입니다. 그래서 계정 마크라고 하는데 자, 리비전 클라우드 한번 실행해 보죠. 지우고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 있고 아크랭스 있고 오브젝트 있고 렉탱귤러 있고 폴리건 있고 프리스케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사각형입니다. 렉탱귤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클릭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계정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렉탱귤러 말고도 폴리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정 마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가지 한번 해보시죠. 더 해보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들어가면 여기 아크랭스라고 있습니다.
아크 랭스를 이용해서 아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조절을 해보죠. 미니멈과 맥시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아크 랭스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렉탱귤러하고 폴리곤은 됐고 그러니까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프리핸드는 내가 그냥 움직이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프리핸드 마우스 그냥 이동하면 됩니다. 이번엔 서클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렉탱도 그렸고요. 그 다음 폴리곤도 하나 만들어 보죠. 오각형의 센터에 인시크리브드로.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됩니다. 오브젝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리비전 클라우드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크 랭스를 100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스타일에 들어가면 노멀도 있습니다. 자, 왼쪽 건 캘리그라피 타입, 오른쪽은 노멀 타입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라인을 제가 그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선이 중간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색상을 바꿔보죠. 자, 보이시나요? 여기 색상이 중간에 여기 겹쳐진 거. 지금 이 선이 나중에 그려졌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먼저 그려졌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드로우 오더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드로잉 오더가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가 여기 있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올리기, 샌드 투 백 맨 밑으로 내리기. 그 다음 오브젝트 위로 올리기, 오브젝트 아래로 내리기. 즉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선의 순서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드로잉 오더를 샌드 투 프론트, 그럼 맨 앞으로 올리기. 지금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잘 안 보이시면 선의 굵기를 좀 바꿔볼까요? 자, 지금 선이 굵은 선으로 바뀌었죠? 자, 이 선이 드로우 오더를 통해서 올리면 노란색이 앞으로 올라오죠. 혹은 드로우 오더를 통해서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뒤로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오브젝트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 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 밑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드로잉 오더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VP 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VP 아웃입니다. VP 아웃은 말 그대로 그냥 뒷선 가리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X라인을 여러 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VP 아웃 그런 다음 코너점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선이 다 가려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 선을 가리기만 한 겁니다. 얘를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VP 아웃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게 VP 아웃이 아래선 가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비전 클라우드처럼 도면을 자꾸 개정할 때가 있습니다. 도면을 우리가 계속 수정할 때가 있어요. 설계자가 혹은 디자이너가 볼 때 이게 맞는데 클라이언트가 이게 아니라고 자꾸 바꿔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VP 아웃으로 아래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써주는 거죠. 도면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나중에 되돌아올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위에 있던 거하고 위피아웃만 지워버리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위피아웃을 많이 사용하고, 혹은 해칭을 할 때 이렇게 선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 가리기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위피아웃이에요. 위피아웃, 그 다음 폴리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폴리라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서클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클은 인식을 못해요. 서클은 인식 못합니다. 위피아웃, 프레임, 나머지는 상관없고요. 프레임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자, 위피아웃, 프레임을 오프했습니다. 그리고 폴리라인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딸려 나와요. 프레임이 없는 걸로 딸려 나옵니다. 프레임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바로 그 얘기고요. 프레임은 온 시켜 놓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폴리라인이나 혹은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 가리기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